그럼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자, 헬로 월드 예제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네, 거짓말 아니잖아요. 좀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헬로 월드를 봤더니 이제 보고 느낀 점들이 좀 있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UI 라벨, UI 버튼 이런 이름들은 언급을 안 했지만 저희가 사용했던 라벨과 버튼들의 클래스 이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UI 킷 프레임워크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입니다.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다 많죠. 아까 봤겠지만 슬라이더라든가 아이폰을 써봤으면 뭐 껐다 켜는 버튼도 있고, 그죠? 옵션 같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빌더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재미난 키워드를 무의식 중에 지나치면서 못 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IB 액션, IB 아웃렛 이런 키워드들이 사용이 됐었어요. IB 액션 같은 경우는 누구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안 뜨는데? 여기 떴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내용 편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다 포함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분은 실버님입니다. 자, IB 액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이벤트 핸들러에 해당되는 그 메소드 연결할 때 새로 프로토타입이 생성이 됐었잖아요. 그 메소드에 리턴 타입이 IB 액션으로 적혀져요. 그러면은 엑스코드에서 요 키워드를 보고 모종의 연관관계를 이해를 합니다. 인터페이스 빌더의 내용과. 그래서 뭐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된다. 그다음에 IB 아웃렛 같은 경우는 그 레퍼런싱 아웃렛이라 그래서 우리 라벨 같은 경우는 라벨 텍스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었잖아요. 수정할 수 있으려면 라벨에 대한 변수를 갖다가 타입과 함께 코드에 적어줬었고 직접 적은 게 아니라 물론 인터페이스 빌더가 적어줬지만 그때 요 변수는 인터페이스 빌더에 있는 어떤 놈하고 연결되는 놈이다 라고 이 키워드를 그 앞에다가 프로퍼티 앞에다가 적어줍니다.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옛날에는 이걸 직접 타이핑을 해줬었는데 좀 전에 그 프로퍼티를 자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 키워드가 사용됐었는지 안 됐었는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죠. 만약에 없으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옛날에는 반드시 손으로 적어줘야 되는 거였었어요. 자, 이제 오브젝트 C에 대해서 오브젝티브 C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 그 애플의 아이폰 디벨로퍼 사이트에 가게 되면 Learning Objective-C A Primer라는 짧은 문서가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 Objective-C를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서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문서를 간단히, 물론 영어로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고 Objective-C를 많이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이폰 SDK를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을 흡수를 했어요. 그 짧은 문서를 보고.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가능하시면 영문 기술 문서를 이렇게 습득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은 직접 한번 봐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여기서는 그 내용 중에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초적인 내용들만 제가 뽑아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제목들을 나열해 보면 C의 슈퍼셋이다. 그러니까 C 플러스 알파다. 뭐 그런 내용. 그다음에 클래스라는 게 지원이 된다. 그다음에 메소드라는 게 있고 메시징이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스트링이라는 거는 C에서는 그냥 따옴표 사이에 적으면 땡이었지만 여기서는 골뱅이 하나 더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또 재밌게도 NS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티브-C 클래스의 타입에 컴파일러 레벨에서 매핑 시켜준다는 거. 그거는 프로그래밍을 직접 하시다 보면 좀 아마 감이 오실 텐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 슬라이드 내용에서 내가 커버할 수 있을지 없을지 요 말 자체의 의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declared properties, 그다음에 프로토콜과 델리게이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숙한 내용이라 앞으로 시간을 두고 습득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한 그 이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실 거기 때문에 그 절실할 때 그때 보시면 아주 쏙쏙 들어올 겁니다.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쇼에서는. 그러면 이게 왜 C의 슈퍼셋이냐 한번 보자고요. C 프로그래밍 랭귀지 안시 버전의 C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거의 다 지원해요. 거기다가 그냥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을 뿐입니다. 베이직으로 신텍스가 똑같고요. C 프로그래밍 랭귀지랑. 그다음에 .h 파일이 이제 헤더
퍼블릭 데클레레이션을 위한 헤더 역할을 하는 거 똑같죠, 그죠? 그다음에 좀 다른 부분, .c가 아니라 .m. 요게 이제 소스 파일 임플리멘테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근데 재밌는 거는 C++ 코드도 컴파일을 할 수 있어요. 단 확장자를 .mm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C++를 갖다가 굳이 오브젝티브-C로 포팅하는 거 조금 싫고, 뭐 어지간하면 그냥 별 디펜던시 문제 없이 잘 컴파일 될 것 같은 C++ 코드가 있으면 그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다가 이렇게 .mm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한번 컴파일을 쓱 해보면 될 수 있어요. 물론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고 하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아주 그냥 엄청난 큰일이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샵 임포트라는 그 디렉티브. C에서는 샵 인클루드를 썼죠. 헤더 인클루드 쓰잖아요, 그죠? 근데 샵 임포트 쓰게 되면 샵 인클루드랑 거의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 헤더 파일이 한번 인클루드 된 적이 있으면 예전에 두 번 더 인클루드 하지 않습니다. 샵 임포트가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C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헤더 파일 내에 뭐 디파인 해주고 디파인 됐는지 확인하고 그런 걸 이제 수동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관리해 줬어야 됐잖아요. 그걸 샵 임포트가 알아서 해줍니다. 편리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게 지원이 됩니다. 요거는 그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 다루는 클래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개념이. 그래서 뭐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자면 액션과 데이터를 클래스에다가 정의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라는 용어, 요거는 이제 굉장히 오브젝티브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익숙하신 분이면 자바라든가 C++라든가 이미 이 오브젝트라는 단어 자체가 클래스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하고 계실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잠깐 구글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의 런타임 인스턴스, 즉 어떤 클래스가 사실은 타입이랑 다름없잖아요. 메소드가 몇 개가 더 추가되어 있는 그런 클래스는 어떤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게 실제로 코드상에서 사용될 때는 메모리에 얼로케이션이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얼로케이션 된 덩어리 하나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고 그 놈을 오브젝트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디파인 하는데 필요한 키워드가 오브젝티브-C에는 사용이 되는데, 골뱅이 인터페이스, 그리고 골뱅이 엔드로 끝나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안에다가 멤버 변수들을 쫙 적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멤버 메소드들이 쭉 적어주게 되면 클래스 하나가 정의가 됩니다. 요거는 C++랑 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자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클래스 데피니션이랑 임플리멘테이션이랑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아요. 제 기억이 맞으면. 근데 C++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 자체의 정의와 그 클래스 멤버 함수들의 구현이 완전히 분리될 수가 있죠. 다른 파일에 존재할 수도 있고 같은 파일에 있어도 되지만 반드시 같은 영역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브젝티브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인터페이스와 골뱅이 엔드 사이에 클래스 정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골뱅이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에 골뱅이 엔드, 그 사이에 각각의 메소드들의 이제 구현 내용들, 함수의 바디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 이 말 자체를 하나하나 지금 소화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번거로우신 분들도 있고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소스 코드를 딱 갖다 놓고 보게 되면 아, 이런 얘기구나, 금방 감이 올 거예요. 자, 클래스를 실제로 정의하는 예를 한번 보죠.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골뱅이 인터페이스와 골뱅이 엔드 보이시죠? 이게 클래스 정의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리고 my 클래스라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콜론 찍고 ns 오브젝트 보이시죠? 이게 클래스 네임입니다. 이게 ns 오브젝트가 이제 슈퍼 클래스 혹은 페런트 클래스의 이름입니다. 즉 ns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추가적으로 이런 멤버 변수들과 메소드들을 추가하겠다. 요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하나 열어서 멤버 변수들을 촥 넣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카운트라는 인티저 타입, 요거 C에서 똑같은 타입입니다. id라는 거는 오브젝티브 C에서 새로 소개가 되는데, 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오브젝트의 어드레스를 담을 수 있는
아주 범용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테크니컬하게는 C의 보이드 포인터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좀 차이점은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스트링 타입의 또 변수를 하나 넣었죠. 요거는 스타가 붙었죠. 어드레스라는 뜻이에요. 마우스 포인터가 안 가는군요. NS 스트링이라는 타입의 그 어드레스 형식의 변수 네임을 여기다가 선언한 거라서 요거는 C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NS 스트링은 오브젝티브 C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레이스로 닫죠. 그 다음에 메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 선언이 그 브레이스로 닫은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갈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골뱅이 엔드와 사이에 두 줄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아주 요상하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오브젝티브 C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처음 하나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죠. 첫 줄은. 밑에 거는 플러스로 시작하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는 메소드 아니 이거 뭐라고 그러더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불러요.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는 클래스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미 자바나 C++에서 굉장히 자주 쓰셨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여기서 자꾸 메소드 그러고 있는데 자바에서도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죠? 네. C++에서는 멤버 펑션이라고 불러요.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좀 전에 소개드린 인스턴스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인스턴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할당된 상태에서 그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부를 수 있는 거를 인스턴스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럼 클래스 메소드라는 거는 굳이 오브젝트가 없어도 그 클래스에다 대놓고 바로 줄여도 되는, 즉 인스턴스화된 오브젝트가 필요 없는, 그 클래스의 내용이 메모리에 할당돼 있을 필요 없는 그런 메소드들입니다. 스태틱 개념인가 보네요. C++ 용어로 보면 스태틱 메소드, 자바에서도 스태틱 네, 메소드라고 자바에서도 부르나요? 스태틱.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자바와 C++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시라면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소드 선언 부분을, 데클레레이션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뭐 마이너스로 시작하고 플러스로 시작하는데 그 뒤로 아주 다릅니다. C++나 C랑은. 그거를 하나하나 떼서 보자면, 자, 분홍색 부분, 마이너스 부분. 저게 뭐냐 하면 메소드 타입 아이덴티파이어.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메소드가 어느 타입인지 결정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거에 해당되고. 자, 요거는 분홍색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저거 하늘색 부분은 뭐냐고요? 리턴 타입이거나 파라미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리턴 타입을 쓰고 싶으면 괄호 열고 타입 이름 써주고 괄호 닫고로 시작합니다. 보이드면 보이드, 인테저면 int, 그죠? 아니면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괄호 열고 id 나오죠.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녹색 먼저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 얘기를 하면서 리턴 타입, 파라미터 타입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녹색, 메소드 시그너처 키워드. 녹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두 군데가 보이죠. insert object, at index. 그죠? 요거 두 개를 딱 합쳐놓게 되면 아, 요 클래스 안에서 어느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덴티티가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똑같은 이름의 insert object 어쩌고 저쩌고 at index 이런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타입이 다르다 할지라도. C++ 경험이 있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C++에서는 같은 이름의 멤버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타입만 다르면. 그죠? 그걸 갖다가 뭐 오버로딩? 오버라이딩 아니고 오버로딩. 네, 오버로딩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바에서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브젝티브 C에서는 파라메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메소드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이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무슨 이름? 메소드 이름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후에 오는 파라메타 앞에 붙여지는 시그너처 키워드가 하나씩 더 들어가요. 요거는 프로그래머가 직접 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가독성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녹색 부분만 딱 뽑아내서 두 개를 합쳐놓으면 이 클래스 안에서의 유일한 메소드가 됩니다. 그리고 오렌지색, 저게 이제 파라메타 네임입니다. 요거는 이제 C나 뭐 자바나 뭐 C++나 마찬가지로 내가 넘겨받고자 하는 파라메터 이름을 저기다가 적어줍니다. 근데 타입을 적어야 되죠, 그죠? 우리 C에서는 그냥 타입 적어주고 바로 파라메터 적잖아요. 한 칸 띄든지 말든지 중간에 다른 키워드 안 쓰잖아요. 근데 오젝티브 C에서는 여기 보시다시피 두 번째 하늘색 부분 가로 열고 ID 가로 닫고 얘는 첫 번째 파라메터의 파라미터 타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색 가로 열고 NSU 인테저 가로 닫고 요거는 이제 오브젝티브 C에서 쓰는 unsigned integer 타입입니다. 32비트가 되든 64비트가 되든 나중에 128비트가 되든 이제 모종의 컴패터빌리티를 지원해 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뭐 그런 양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식으로 간단하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사이에 파라미터 이름 적어주면 리턴 타입이나 파라미터 타입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토타입을 정의를 합니다. 아마 의문점이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이따가 모아서 한번 뭐 질문 답변을 해도 좋고. 지금 질문이 떠오르시면 제가 참 언급을 안 했는데 질문하십시오. 알아듣기 쉽게요. 네. 자바처럼 만약에 이게 자바나 C++이라면 저 API가 어떤 식으로 표기될지를 설명해 주시면 훨씬 더 호출될 때 아니면 그러니까 표기할 때 표기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자바에 int 자바 문법으로 써놓으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더 C++ 문법으로 쓰면 어떻게 생겼느냐 네. 지적질 들어왔나요 지금? 아니 그렇게 되면 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자바나 C를 쓰시는 분들이 네. 훨씬 더 빨리 맞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의견이니까 우리 저기 가이아전님께서는 그 자바 표현과 C++ 표현을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귀찮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첫 번째 기술적인 문제. 지금 여기서 이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쳐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 녹음 내용 날아갈 수 있습니다. 살짝만 그러면 네. 그러면 저기 그러면 왜 미리 준비해 오지 그랬느냐? 귀찮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자바 C++ 한 지가 언젠데 내가 또 해놨다가 괜히 틀리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이아전님께서 댓글 달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은 좋지 않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그건 질문이 아니고 지적이죠. 그잖아요, 그죠? 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처음 설명할 때는 아까 그렇죠. 달려 있으면 네. 딱 보는 순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이렇게.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만들 때 같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부족한 거. 너무 어려웠다. 검수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 슬라이드쇼 준비할 때는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질문이 네. 저기 앞에 거는 이제 그 메소드 이름이고 그렇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는 같이 파라미터인가요? 그걸 이제 제가 네. 바로 자바. 매칭을 볼 자,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초록색. 콜론으로 연결된 게 세 개잖아요. 보이드 색깔로 얘기해 주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연두색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분홍색 이렇게 콜론으로 이어져 있잖아요. 분홍색 말고 하늘색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색 저쪽에는 이제 하늘색이 없잖아요. 제일 오렌지색 얘기하시는 네. 그러니까 네. 오렌지색. 네. 세 개의 이제 그 이름이 네. 콜론으로 겹쳐져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거는 이제 메소드라고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가 다 파라미터인지 제가 자원부분을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퍼블릭 띄우고 퍼블릭 띄우고 스태틱 띄우고 보이드 띄우고 인서트 오브젝트 가로 열고 오브젝트 아이디가 오브젝트 띄우고 언 오브젝트 띄우고 인터자 띄우고 인덱스. 아마 인테리어 전에 코마가 들어갔어야 됐겠네요. 네, 그렇죠. 이거 말 들으면서 머릿속에 이 코딩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태틱은 아니죠. 마이너스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아주 지적질 들어갑니다. 서로 근데 질문을 하라는 질문은 안 하고 지적질만 해요 그냥. 근데 저게 스태틱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건 스태틱을 붙이려고. 이건 스태틱 아니고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네. 스태틱은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야죠.
아까 클래스 갑자기 메소드가 스태틱에 해당되는 거고 플러스가 들어가야 스태틱이고요. 네. 요거는 인스턴스 메소드. 그러니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굳이 지적질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죠. 마지막 두 개는 네, 우리 실버님의 질문을 네.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오브젝트와 언 오브젝트가 어떻게 다르냐 이 뜻인가요? 아니면 파라미터가 두 개인가? 파라미터가 지금 한 개인가에 아 네. 그렇지요. 맞아요. 이게 오브젝티브 C 메소드의 이 데클레레이션 부분에서 가장 트리키한 부분,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파라메타와 두 번째 이후의 파라메타가 정의되는 방법이 달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파라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on 오브젝트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메소드 이름 바로 다음에 와요. 그죠? 근데 재밌게도 두 번째 파라메타인 오렌지 인덱스, 오렌지 색깔의 인덱스 있죠? 제일 끝에 있는 거. 저거 같은 경우는 녹색으로 된 at 인덱스 콜론 다음에 타입과 함께 오죠.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부터는 앞에 녹색으로 된 저런 형태의 시그너처를 하나씩 적어줘야 돼요. 첫 번째 파라메타는 메소드 이름만 있으면 되는 반면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도움이 안 되네. 참 감이 잘 안 오는데. 아, 결과적으로 이 파라미터가 두 개다라는 건 명확한 거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파라메타가 두 개입니다. 세 번째 파라메타를 넣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떤 파라메타를 넣어볼까요? NS 스트림. 자, 그러면 with name 콜론이라고 녹색으로 적어줘요. 물론 이제 코딩할 때 녹색으로 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with name 콜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컨벤션인데 뭐 다른 이름으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고 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ns 스트링 어드레스 스타 그다음에 가로 닫고 name이라고 파라메타 이름을 적어주면 세 번째 파라메타가 추가가 되는 거죠. 저게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 메소드 시그네처 키워드라는 게. 네. 왜 저걸 적어주는지. 그거는 저 말고 오브젝티브 C 랭귀지를 디자인하는 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 앱 인덱스라는 게 그러면 키워드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지어주는 이름? 시그너처 키워드고 우리가 지워주는 이름이고 호출할 때도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아, 호출할 때. 그러면 on 오브젝트란 이름하고 저기 on 오브젝트. 원 오브젝트랑 인덱스 같은 경우는 호출할 때는 네. 꼭 반드시 저렇게 적어줄 필요는 없어요. 호출한다는 건 이 메소드를 웹에서 호출할 때. 네. 대신에 이 메소드 내부에서는 저 이름으로 이제 참조를 하겠죠. 코드 안에서. 오브젝트 타입이어서 두 번째처럼 적는 건지 어느 거야? 이해가 안 가네. 문제가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문제를 이 마우스 포인터도 지정 못하는 상황에서 마우스를 어디서 마우스를 타. 마우스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 왼쪽. 아까 들어갔어 아까. 어, 마우스 분명히 나타났었는데. 네. 밑으로 가야 되나? 그 위치 모니터랑 듀얼 모니터 위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위아래로 한번 가보세요. 위로 가보니까 안 나오고 어, 밑으로 가도 안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도 안 나오는데 아까 내가 나왔는데. 왼쪽으로 가니까 나왔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시간 끌고 있을 게 아니라 요 부분에 대한 집중 탐구를 요 슬라이드 쇼를 마친 다음에 일단 넘어가시죠. 네. 그 엑스코드 상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쳐보고 저렇게 쳐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여기 좀 편집해 주시면 짧게. 안 됩니다. 저는 편집 스킬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죠. 아이무비로 하면 금방 합니다. 그럼 실버님이 편집을 해주시는 걸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써봤습니다. 그럼 하지 마십시오. 넘어가시죠. 자, 이제 메소드와 메시징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텐데 왜 자꾸 메시징이라는 말을 자꾸 쓰느냐? 개념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랭귀지라는 게 좀 복잡한 물건이도 하다 보니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메시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라는 게 제 추측인데 믿거나 말거나. 메시징이라는 말은 즉 메소드를 부르는 행위를 메시징이라고 부르요.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에서 예를 들어 오브젝트 A가 있고 오브젝트 B가 있는데 오브젝트 A가 B한테 긴히 할 말이 있고 어떤 구체적인 요청 사항이 있으면 B에 등록되어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를 부르겠죠. 파라메타와 함께. 그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즉 메시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즉 메소드는 어떻게 부르는 거냐? 자, 첫 번째 myArray에다 대고 myArray가 어떤 오브젝트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 전에 가로 하나 꺽쇠 열죠.
메소드 부르기 전에 꼭 저 짓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insert object라는 메소드를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파라메타를 하나 넘깁니다. 그죠? 잠깐만요. 네. 아까 파라미터 하나 했는데 두 개 했는데 지금 하나만 넣는 거예요? 아니면? 좀 더 들어보세요. 2개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onObject가 첫 번째 파라메터. 그 다음에 atIndex라는 두 번째 파라메타에다가 대고 제로 이렇게 넘기고 꺽쇠를 닫아주고 세미콜론 딱 넣어주게 되면 메소드 하나가 호출되는 코드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라메타가 2개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거는 더 골 때리죠. 하지만 이제 좀 이렇게 감각이 있으신 분은 대충 감이 올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이 마우스 포인터가 나와야 되는데 미치겠네. 지금 꺽쇠가 지금 열리고 닫힌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열리고 또 닫히고 마지막에 하나 더 닫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꺽쇠 시작과 끝 지점에서 메소드 호출이 한번 일어나고 거기서 리턴 밸류가 나와요. 그 리턴 밸류가 공교롭게도 오브젝트라면 그 오브젝트에 대한 지금 인서트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메타도 보면 또 꺽쇠고 꺽쇠 닫잖아요. 그게 my app object라는 오브젝트에다 대고 object to insert라는 메소드를 불러서 어떤 오브젝트가 리턴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을 한 거죠. 그 리턴된 오브젝트를 다시 인서트 오브젝트의 첫 번째 파라미터로 넘기는 겁니다. 야, 이거 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복잡하네. 근데 다 아시겠잖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그죠? 난감하네. 메소드를 2개를 별도로 불러서 리턴되는 오브젝트에다 대고 하나는 이제 타겟 오브젝트, 메소드로 호출할, 하나는 파라메타 오브젝트로 사용해서 넘기는 거. 이런 식으로도 응용할 수 있다. 요거는 C에서도 똑같잖아요. 함수 불러서 리턴되는 걸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기고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꺽쇠가 너무 요상하고 낯설어서 조금 이렇게 어색한 것 뿐이에요. 저도 꺽쇠 저거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사실은 안 이뻐요. 그죠? 또 왜 넣어야 돼 저거? 근데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뭐라고 추측은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앞에서 저 my object to insert를 호출해서 변수에 담아두고 그 변수를 바로 넣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코딩하면 더 가독성이 또 좋고 쉽잖아요. 그죠? 뭐 사람 취향 따라 다른 거니까. 이해하셨다는데 의의를 둡시다. 그러면 아주 다들 이해 잘하신 것 같아요. 밑에 액세서 메소드. 요거는 제가 지난번 다른 분들 대상으로 발표하면서 좀 지적받은 부분인데 이게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치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까 골뱅이 프로퍼티 잠깐 보신 적 있죠? 우리 헬로 월드 예제하면서 레퍼런스 아웃렛을 갖다가 라벨에다 대고 쭉 끌어다가 소스 코드에 놨더니 골뱅이 프로퍼티 그대로 쭉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M 파일로 갔더니 골뱅이 신서사이즈도 나오고 그게 이제 프로퍼티를 하나 새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어떤 식이냐면 실버님 혹시 그 아이폰으로 저기 보드 좀 촬영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보드에다가 뭘 좀 그려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요 화면이랑 합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멈춰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 멈추지 않고 녹음되면서 동시에 보여준다고. 보자. 목소리 작은 것 같아요. 목소리를 제가 크게 해야 되겠군요. 오브젝티브 C의 특징 중에 그 변수를 액세스하거나 메소드를 액세스하거나 잠깐만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 배우자만 그거 말고 프로퍼티를 액세스하는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저기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my 마지막 줄을 제가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슬라이드 상에 있는 게 my app 오브젝트에다가 점 찍고 the array equals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딱 한 문장을 만들어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효과가 발생하게 만드냐면 my app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뭐 my 클래스라고 칩시다. 요게 클래스고 요게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my 클래스에
set the array 콜론 array니까 아마도 ns 타입의 라는 파라메터를 받는 메소드가 인스턴스 메소드가 있고 지금 요 ns array 스타라는 요 타입이 새로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타입의 파라메터의 타입이라고만 알고 넘어가 주시고요. 요런 인스턴스 메소드가 마이 클래스에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요런 메소드가 있고 지금 요 라인이 실제로 컴파일해서 실행이 될 때 요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프로퍼티의 값을 단순히 그냥 설정, 세팅하는 액션인데 실제로는 요 세팅하는 함수가 호출이 돼요. 반대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리드라이트가 가능한 프로퍼티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메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보통 만들어주게 돼요. the array 그리고 파라메터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기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디클레레이션이 좀 이상하니까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의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return my internal array라는 멤버 변수가 있다고 치죠. 이 함수를 부르면 내 멤버 변수를 하나 리턴을 해주는 이런 코드가 있다고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사인하는 코드 말고 다른 변수에다가 오브젝트 이름 기니까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my app 오브젝트 촬영돼요 이거? 네. 네. 점! 공간이 없네. 여기다가 여기다가 쓴다고 치고 the array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세요. 여기는 .d array에다가 이퀄을 해서 세팅을 하는 코드죠. 그죠? 누가 봐도. 이거 같은 경우는 읽어오죠. 요럴 때는 요 읽어오는 함수가 호출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메소드를 구현을 해놓으면 set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set 빼고 그냥 어쩌고 저쩌고 프로퍼티 이름으로 요 쌍으로 구현을 해놓게 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프로퍼티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구현한다는 거고 지금 자 사용 여기까지 마치시고 슬라이드로 돌아가죠. 여기 나온 겁니다. 프로퍼티를 쓸 때 구현할 때 무조건 저렇게 룰을 지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위험한 발언인데 대체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규칙인데 자세한 설명을 오늘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 넘어가 있어.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만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자세한 부분은 실제로 이제 내가 프로퍼티를 만들어 보고 프로퍼티도 속성이 되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리드 온리도 있고 리드 라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세팅하는 순간에 메모리 리테인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토픽이라서 별도의 토픽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셋하는 것과 읽어오는 과정에 대한 그 메소드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일단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이 아니면 수동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set the array라는 걸 호출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저거를 클래스 바깥에서 액세스할 수 있게끔 외부로 노출만 시켜놓으면 볼 수 있어요. 그럼 myApp 오브젝트라는 클래스 내에는 the array라는 멤버 변수가 이미 선언돼 있는 거죠? 꼭 그렇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the array를 호출하면 어떻게 저 set the array가 호출이 되죠? 그게 이제 코드상에서 이름이 틀린데 이름도 틀리고 연관성이 없잖아요. 연관성이 이제 여기 나와요. 그 액세서 메소드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set the array와 the array 이 두 메소드가
액세서 메소드의 두 가지 타입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자. 이 액세스 메소드 밑에 아래쪽 화면 중에 가운데 있는 두 줄 있죠. 프로퍼티 네임, 그다음에 set 프로퍼티 네임 이 두 부분을 잘 봐주세요. 이게 프로퍼티에 대한 접근이 일어났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냥 타입을 리턴하고 프로퍼티 네임이라고 적힌 부분이 읽으려고 할 때 호출되는. 그 다음에 set, 그 다음에 대문자로 p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d array의 첫 글자가 t니까 set d array 하게 되면 첫 글자인 t는 대문자로 적어줘야 돼요. set d array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게 이름을 주는 컨벤션이에요. 게터 세터하고 비슷한 거네요. 게터 세터 정확합니다. 기본적으로 구현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함수만 만들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골뱅이 뭐 프로퍼티, 골뱅이 뭐 신서사이즈 상황에 따라서 선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 다 해줬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를 구현해놓고 준비를 딱 해놓으면 이제 첫 번째 줄에 있는 첫 번째 줄이라 하면 지금 액세서 메소드 밑에 있는 첫 번째 줄 얘기하는 거예요. my app 오브젝트의 d array 하게 되면 사실은 d array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된 겁니다. 저기서 뭔가가 리턴이 돼요. 그럼 array 오브젝트가 리턴이 됐겠죠, 그죠? 거기다 대고 insert 오브젝트 메소드를 부르는 겁니다. 그 뒤로는 뭐 위에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my app 오브젝트 d array equals new array 하게 되면 new array라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로컬 뭐 변수가 됐든 뭐가 됐든 얘를 갖다가 set d array라는 함수로 넘겨주는 과정이 일어나게끔 오브젝티브 C++ 오브젝티브 C죠. 마이 오브젝트에 d array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는데 변수가 정의가 된 게 아니고 네. 프로퍼티가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프로퍼티가. 네. 그럼 어쨌든 d array라는 이름을 가진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의 뭔가가 프로퍼티고 네. 그걸 굳이 변수와 엮어 넣고 싶으시면 네. 변수 이름을 프로퍼티 이름과 같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동일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해요. 아 이거 아주 굉장히 그러면 신경 있는 내용이네요. 예. 프로퍼티를 추가하면 네. 자동으로 이거는 이제 코드가 제너레이션 돼 있을 거고 맞나요? 아니죠. 직접 타이핑 해줘야 해야 돼요. 돼? 아까는 엑스코드에서 자동으로 들어가 준 거고.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동으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et d array든 그냥 d array든 저 두 메소드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그냥 내부 로컬 변수가 멤버 변수에다가 어사인만 하고 읽어오기만 하는 경우인 거면 다른 특별한 어떤 코드 실행하지 않고 그런 경우인 거면 사실은 굳이 저런 메소드를 프로그래머 타이핑하지 않고 골뱅이 신서사이즈라는 키워드를 써요. 임플리멘테이션 앞부분에다가 이 프로퍼티는 게터와 세터를 자동으로 네가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거기서 자동으로 축 생성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넣고 빼는 과정도 이제 똑같이 구현할 수 있죠. 대신에 어떤 경우에는 그 읽어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갖다 줘라고 my app object.d array라고 했는데 사실은 리턴해 주려고 보니까 아직 메모리도 할당도 안 됐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닐인 거예요. 로컬 멤버가 보니까. 그럼 그때 메모리 할당하고 초기값 넣어주고 그때 그러고 나서 리턴해 주고 싶다. 만약에 아직 메모리에 할당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getter 메소드를 잘 구현해 줘야죠. 이미 메모리 할당돼 있고 초기화돼 있으면 그냥 리턴해 주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때 메모리 할당해 가지고 초기화해 주고 리턴해 주고 그런 식으로 작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직접 코딩을 해보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에 그대로 받아들이긴 힘들 거예요. 이런 예제를.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getter와 setter를 사용하는 시점에 어떤 추가적인 액션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은 필요한 경우에 구현하라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넘어가도 될까요? 다음으로. 네, 우리 승열이 형님 아주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랑 따로 저기 뭐라 그러죠? 그거? 아니 지금 헷갈리는 거 다 있나요? 지금 이게 따로 하자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이러면 될 거예요. 네. 프로퍼티인데 네. 그러면 멤버하고 쓸 때 뭔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똑같이 어차피 멤버도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멤버는 저런 식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어야 되네요. 네, 멤버는 저렇게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럼 무조건 프로퍼티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멤버 변수의 값을 받고 싶으면 프로퍼티나 메소드를 통해서. 메소드를 오케이. 통해서.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는 그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주는 게 그렇죠. 프로퍼티 다이렉션. 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었네요. C++ 같은 경우는 퍼블릭 멤버 변수 같은 경우는 바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브젝티브 C. 그러니까 게터와 세터 말고도 이 액세스라는 걸 사용해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다시 액세스를 할 수 있다. 그렇지. 예. 근데 그게 원래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개념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얘는 그걸 지가 룰을 통해서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애플스럽죠. 다 지 맘대로 해놓고 나를 따르라. 잘 따라와 이렇게. 예외는 없다. 이런 거죠. 뭐. 훌륭하네. 지금 그걸 좀 훌륭하다는 사람은 애플바로 분류가 되고 훌륭하기는 개뿔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맥을 왜 써?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또 윈도우 바가 되는 거죠. 난 둘 다 싫어해. 한 가지 더. 예,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자바처럼 게터와 세터라는 API 형태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저기 프로퍼티를 사용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말씀. 문제는 제가 자바를 알던 시절에는 게터와 세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게터와 세터가 뭔지 몰라. 이게 얼마입니까 대체? 그거는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제 아, 누구 하는 거지. 랭귀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API를 구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바에서도. 셋 프로퍼티, 그러니까 겟 프로퍼티.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아까 그 클래스에 있는 API를 통해서도 액세스할 수 있고 액세스 메소드를 통해서 프로퍼티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제 말은 게터와 세터를 자바처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얘를 호출하는 거나 이 프로퍼티를 쓰는 거나 두 가지 다 방법 다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쓰다 보면 점 찍고 프로퍼티 액세스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뭐예요? 프로퍼티라는 개념이 뭐냐? 자 일단 객체 안에 들어가는 게 자, 멤버 이거는 변수나 멤버 굉장히 변수. 원론적인 논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실버님한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구글에다가 프로퍼티의 개념이 뭔지를 조사를 하신 다음에 그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퍼티 개념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 우리 윈도우 프로그래밍 할 때 보면 ID 값이 있는데 그 ID 값 정도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프로퍼티라고 하는 개념 접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프로퍼티 그러면 그 멤버 변수면 프로퍼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네, 그 자체를 용어 자체를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승렬이 형님도 그 실버님의 숙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논의에 끼고 싶지 않아요. 왜냐?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프로퍼티란 어떤 개념이냐를 제 관점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프로퍼티가 도대체 뭐냐? 멤버 변수냐 아니면 멤버 메소드냐? 그냥 프로퍼티인 거죠. 그러니까 프로퍼티 뭔지 정체는 모르겠어요. 뭐냐니까 자바나 그쵸? 그 자바나 C++를 한 사람한테는 이제 걔 프로퍼티를 대신해 그 매칭이 되는 어떤 그게 없다 보니까 뭔가 개념적으로 객체 안에 뭔가 이해- 들어 있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 뭔가가 뭐냐 이거죠. 멤버 변수도 아니고 멤버 메소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퍼티지. 멤버 변수도 아니고 멤버 숙제. 아니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멤버 변수도 아니고 멤버 메소드도 아닌 하지만 이 오브젝트의 특성인 놈을 내가 구현하고 싶다 했을 때 그때 프로퍼티를 쓰시면 되는 건 거예요. 아 그러면은 마이 오브젝트라는 게 실제로 구현되는 사례가 뭐 마이 버튼이다. 그럼 마이 버튼 안에 뭐 사이즈라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투명도, 색깔. 그렇죠. 그게 프로퍼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구현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 있는 정의도 할 수 있고 정의도 할 수 있고 그 사이즈라든지 그런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이미 방금 정의돼. 예로 드신 경우는 버튼에는 이미 다 구현이 돼 있고요. 그렇죠. 그게 네, 프로퍼티라는 그게 거죠. 프로퍼티라는 형식을 따서 구현되어 객체의 있습니다. 특성. 그렇죠. 근데 이제 이름이 어레이로 돼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아주 나쁜 점이죠, 그죠. 네. 어레이로에 있어서 혼동되는 점. 네. 이건 저한테 죄가 없어요. 마이 어레이 사이즈라든지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스탠포드 대학에 제가 있겠죠. 아니죠. 그 애플에서 만든 그 문서 있죠. 오브젝티브 C, 러닝 오브젝티브 C A 프라이머라는 문서에 있는 예제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 온 거예요. 거기다 대고 따지십시오. 2.0에는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한테 말씀하셔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프로퍼티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한 번 지적질을 받는다는 거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화이트보드에다 그려가면서까지. 우리가 모르면 지적질 안 해. 알기 그렇죠. 때문에 지적질. 자, 이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루할까요? 이미 특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죠? 빨리 스킵을 하셨기를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리. 걱정 마십시오. 실버님이 숙제를 해서 게시판에 아까 등록할 겁니다. 말씀드린 게 숙제 끝인데 구두로 숙제를 마쳤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게시판 주소를 이 프로 슬라이드 말미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와서 실버님의 숙제를 확인하시고 없으면 종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갈수록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자, 클래스 구현 이게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우리가 안 짚어봤죠 아직. 클래스 데클러레이션만 받고 실제로 클래스에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m 파일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들을 이제 살펴볼 차례가 됐는데요. my class를 한번 봅시다. 이거 설명할 게 참 많죠. 두 가지 메소드가 있죠. 처음부터 언급됐던 인스턴스 메소드가 처음에 init with string, 그 다음에 클래스 메소드가 create my class with string. 그렇죠? 첫 번째 그 인스턴스 메소드를 보게 되면 보통의 우리 오브젝티브 C에서 그 오브젝트를 초기화하는 메소드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생겼어요. 파라메타를 하나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슈퍼의 init이라는 오브젝트 초기화 메소드. 굳이 비교를 하자면 C++의 컨스트럭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그냥 따지지 마시고 그냥 글을 하십시오. 그거 즉 NS 오브젝트의 init 함수를 한번 불러줘서 이 슈퍼 클래스가 이미 구현해 놓은 초기화를 먼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셀프가 리턴이 되나 봐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자세한 내용을 안 찾아봤어요. 근데 슈퍼의 init을 부르면 셀프가 리턴이 돼요. 근데 그게 if로 쌓여져 있는 거 보면 재수 없는 경우에 제로가 리턴되는 경우도 있나 보죠. 즉 init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나 보죠. 그러면 추가적인 초기화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요. 마지막에 리턴 셀프에서 나가버립니다. 여기 질문요. 네, 저 꺽쇠의 슈퍼 이닛은 네, 자바로 치면 슈퍼 API 슈퍼 함수? 그러니까 슈퍼점 init 가로 열고 가로 슈퍼 닫고. 네. 가로 열고 닫고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는 척 쩔어줍니다. 아주. 네, 질문이 아니에요. 아는 척이에요. 도움이 됩니다. 확인하는 두 번 확인하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이해가 됐다는 거 확실히 컨펌해 주니까. 그리고 네임은요. 네가 하세요 그냥. 네. 네임은 그러니까 이 클래스에 정의된 변수라고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로컬 멤버 변수입니다. 슈퍼에는 없는 거죠. 슈퍼에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그 클래스가 편의점에도 생성될 없어요. 때 어떤 추가적으로 해야 될 행위를 위해서 저렇게 써놓은 거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징 될 때 네. 클래스가 이니셜라이징 될 때 네. 컨스트럭터 말고 컨스트럭터에 그 쉽게 말하면은 그 로딩 될 때 뭔가 아니 슈퍼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또 네임 부분 있잖아요. 네임 부분요? 네임 부분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우리 네임 두 번째 줄에 네임까지만 왔잖아요. 이퀄까지 안 갔잖아요. 아직. 그죠? 하십시오. 그 내용 없었단 말. 뭘 물어보니 잘 모르겠지만 문의가 잘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초기화 슈퍼 클래스의 이닛을 불러서 초기화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요 if 블락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로컬 멤버 변수인 네임에다 대고 뭔가를 집어넣습니다. 뭘 집어넣냐면 aName이라는 파라메타가 하나 넘어온 게 있죠. 저놈의 카피 메소드를 부릅니다. 뭐 정확하게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NS 스트링의 클래스 레퍼런스 메뉴를 보게 되면 카피라는 놈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마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슈퍼 클래스나. 그래서 그냥 대충 의미를 그냥 때려 잡아보자면 그 aName이라는 NS 스트링 오브젝트의 내용을 하나 통짜로 카피를 해서 리턴해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리턴이 되면 name이라는 로컬 멤버 변수에 어사인 하는 겁니다. 자, 7번님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뭐였죠?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다리지 말이야. 네? 자, 이제 init with string 인스턴스 메소드 끝났고요.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예, 하세요. 지적질이거나 잘난 척이면은 잘난 척도 아니고 지적질도 시간 아니고 낭비로 간주하겠습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의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참 자바 하란지 지금 10년이 다 돼간다니까 왜 그래? 예. 여기서 그러니까 자바는 슈퍼를 암묵적으로 호출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죠? 네. 예. 예. 여기는 예, 예, 말씀하시죠. 근데 쟤는 암묵적으로 호출 안 합니까? 저렇게 슈퍼 이닛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슈퍼를 생략하게 되면 어느 오브젝트에다 대고 메소드를 부를지를 모르게 됩니다. 자, 지적질입니까? 잘난 좋은 질문입니다. 자, 이제 클래스 메소드로 넘어가도 될까요? Create my class with string.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플러스 기호 보이시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my class의 오브젝트에다 대고 부르는 메소드가 아니에요. 즉, 화이트보드 또 쓰고 싶은데 내용이 길지 않아서. 네. 오브젝트 없이 클래스에다 대고 바로 부를 수 있는 메소드인데 그걸 제가 참 타이핑해서 적어줬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녹음을 일시에 나누려는 노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즉 이 말은 이 메소드 내부에서는 로컬 멤버 변수나 로컬 멤버 인스턴스 메소드를 호출할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얼로케이트드 오브젝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코드가 하는 내용을 가만히 뭔가 봤더니 셀프에다 대고 얼록을 부르죠. 저도 이거 처음 알았어요. 사실은. 원래는 마이 클래스 한 칸 띄고 얼록. 역시 얼록도 그 클래스 메소드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없이 마이 클래스 한 칸 띄고 얼록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셀프 한 칸 띄고 얼록을 부르면은 마이 클래스의 얼록이 호출되나 봅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C 설명하는 그 문서에 이렇게 써 있겠죠. 실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마이 클래스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됐어요. 이제는 인스턴스 메소드를 부를 수 있죠. 그래서 init with string이라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 인스턴스 메소드를 부르고 a name은 역시 파라메타로 넘어온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오토 릴리즈가 보이죠. 요거 오브젝티브-C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별도의 토픽으로 다룰 수 있는 메모리 매니지먼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얼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어딘가에서 프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메모리 얼록했으면 프리 하듯이. 그래서 원래는 얼록을 했으면은 릴리즈를 한번 해줌으로 인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프리를 하게끔 동작을 하는 건데 오토 릴리즈를 이미 한번 호출해 주게 되면 나중에 릴리즈를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 펑션 콜 스택이 있을 거잖아요. 저 위쪽에서 어느 함수를 거쳐서 이 함수까지 왔을 거죠. 그리고 이 함수가 리턴되면서 그 위에 함수 리턴되고 그리고 끝까지 리턴되다 보면 메모리 풀 매니지먼트가 얘를 딱 보고 얘는 오토 릴리즈구나. 그러면 지금 프리 시켜버려야겠다. 자동으로 프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콜 스택 상에서만 어벨러블하고 나중에 자동으로 사라지라는 의미로 호출해 주는 건데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차후에 스탠포드 강의 몇 개를 제가 한국어로 지금처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깊게 다루고 넘어가게 되면 집에 가서 헬로 월드 한번 짜보기도 전에 오브젝티브-C의 어려운 부분을 다 막 이해하려고 아주 그냥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차후에 이해를 하는 게 어떨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 얼룩이라는 걸 모르는데 네. 그게 의미상으로 봤을 때 클래스의 그 멤버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는 그런 과정인가요? 그렇습니다. new my class랑 똑같나요, 자바에? 자바의 new my class가 제가 자바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메모리 얼로케이션과 멤버 변수에 필요한 초기화가 같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클래스가 아직 생성이 안 돼 인스턴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변수를 호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new my class처럼 셀프 얼록해서 메모리에 올려놓고 거기 있는 멤버 변수를 호출하는 거죠. 맞습니다. 다만 그게 얼룩이랑 키워드인가요? 얼록이 사실은 그
키워드는 아니고 이미 내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 메소드예요. 어떤 클래스에. 근데 그 어떤 클래스가 NS 오브젝트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클래스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제 기초를 두고 있는 클래스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어요. 얼록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메모리 할당만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init with string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불러줌으로 인해서 이 오브젝트가 가질 기초값들, 초반에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저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흔히 오브젝트를 할당하고 초기화하는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지금 이 라인이. 셀프 얼록을 하면 마이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오늘 다루려고 했던 슬라이드 내용의 대부분은 여기서 다뤘어요.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고 너는 좀 빠져라. 야.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예제가 있어요. 이게 예전 버전의 SDK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녹음을 좀 해야 되는데 녹음. 자, 백업 녹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녹음을 놓친 게 너무 치명적이어서. 그럼 이게 한번 보죠. 아이폰 OS 시뮬레이터에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애니메이션. 별거 없습니다. 누르면 좀 반응하고 애니메이션 좀 하고 그런 건데 지금 화면 기록하고 있죠. 네. 자, 시뮬레이터가 화면 앞으로 나와주면 좋겠는데 안 나와줍니다. 이렇게 눌러서 보여주고 자, 나왔어요.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놈일까요? 눌러보면 뭔가 쓱 따라오죠. 그리고 떼면 크리스마스잖아. 자, 이 크리스마스는 제가 재미로 넣은 내가 예전에 잘못 골랐네. 원래 크리스마스 이 눈 오는 장면이 없는 애니메이션이었는데 원래 하고자 했던 기능은 뭐였냐면 요 이제 PNG 파일에 이미지를 하나 화면에 갖다 얹어놓고 그다음에 손가락으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딱 누르면 쓱 따라와요. 방금 보면 그냥 거기에서 사라지고 여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쭉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제 손가락은 지금 눌러져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뗍니다. 뭔가 일어났죠. 뭐가 일어나냐면 살짝 커졌다가 손가락을 떼면서 다시 살짝 작아졌다가 그리고 원래 그렇게 되돌아왔어요. 통통 튀는 것 같은 느낌이. 요거 뭐 약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요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폰. 그리고 눈 오는 거는 제가 욕심이 좀 과했나 봐요. 다른 데다 만든 기능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뭐 봅시다. 뭐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 요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소스 코드를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시키고. 여기 보시다시피 메인 뷰, 플립사이드 뷰 어쩌고 하는 걸로 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이제 처음 만들 당시에 유틸리티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뒷면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앞부분에만 했으니까 뒷면은 생략. 그리고 어디 갔냐? XIB를 찾아야 되는데 XIB가 한 3개가 있죠. 아까는 2개였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화면과 상관없는 XIB 하나 만들어 놓고 메인 화면에 대한 XIB를 제공해주고 플립 사이드에 대한 XIB를 제공해주고 옛날 프로젝트는 이렇게 만들어졌었나 봐요. 그래서 요 메인 뷰가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니까 여기다가 여기 뭐 하나 그림이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UI 이미지 뷰 클래스, UI 팁 프레임워크는 UI 이미지 뷰 클래스입니다. 이걸 하나 얹어놓고는 이미지를 파일 이름이 덜렁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여기에 그린보이 PNG가 눌러오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서 넣으면 되는데 이게 드래그 앤 드랍 하자. 자, 제 이미지 폴더가 제 컴퓨터상에 있어요.
요게 드래그 앤 드랍 딱 놓게 되면 물어봐요. 요 프로젝트 폴더, 데스티네이션 그룹 폴더로 복사를 넣을 거냐? 복사하십시오. 이게 내 소스 코드 디렉토리 밑에 리소스 파일도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다른 데 있고 막 상대 경로로 참조하고 그러면 나중에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옵션 켜주시고 피니쉬 하게 되면 이 개 한 마리가 여기 자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게 좀 투명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 상에서 아니지 UI 디자인에서 아까 그림 그러니까 여기 리소스 디렉토리에 여기 뭐 디렉토리 중요하잖아요. 프로젝트 요 파일 구성원으로 png 파일이 그림 파일이 들어와 있으면 여기 attribute inspector에서 선택된 요 UI 이미지 뷰에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나와요. 요 프레PNG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럼 UI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여기 아까 여기서 땡겨오면 돼요. 여기 쭉 내려가 볼까요? 잘 봐야 돼요. 자, 이미지 뷰 있죠. 이걸 갖다가 쭉 하면 또 빈 그림 하나 더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 놨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미지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빠져. 그리고 이것도 아까 우리 헬로 월드 예제처럼 라벨과 같이 오른쪽 클릭 내지는 컨트롤 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이미지 뷰 벨이라는 변수로 링크를 시켜놨어요. 이건 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해놔도 이미지만 지정이 되어 있어도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화면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저장 안 돼 있으니까 혜택으로 그죠? 저장 한번 커맨드 S 혹은 파일에 저장을 세이브로 해주시고 자 아까 여기 이름이 소스 코드 상의 이름이 이미지 뷰 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메인 뷰 컨트롤러에 헤더에 가면 제가 미리 해놨어요. 그 이름으로 이렇게 이미지 뷰. 이번에는 프로퍼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부에서 읽으면 되니까. 하지만 ID 아웃렛에 써있죠. 그래야지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XID 파일에서 이렇게 된 놈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일은 한번 하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터치를 받아다가 저 이미지를 갖다가 요리조리 가지고 놀았는데 어떻게 한 거냐? 지금 이런 코드들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져요.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뒤집었다가 되돌아올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말고 여기 쇼인포 이것도 뒤집는 코드거든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코드이기 때문에 우리 예제에서 만든 코드가 아니에요. 하지만 눈 뭐 관련된 거 나오죠? 조금 빼고 간단한 거 보자고요. 뭐야? 뭐 눈만 나와. 네. 자, 터치 비겐, 터치스 비겐. 아, 터치에 관해서는 이 iOS 버전이 3점대부터 해서 뭐 4점대를 거쳐 5점대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 터치를 핸들링하는 방법에 대한 많은 추가적인 기능이 있어요. 애플에서 추가한. 근데 지금 이 예제는 워낙 이제 3점대 SDK, iOS 3점대에 만들어진 예제다 보니 가장 좀 원시적인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적인 터치 핸들링의 뭐 예를 들어보자면 제스처 레커그나이저라는 오브젝트가 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고 다만 그런 게 있다.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은 아니다.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고하시고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터치가 발생을 하면 이 메소드가 호출돼요.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딱 갖다 대거나 올리기 시작하면 시작됐을 때 그러면 비겐 말고 다른 게 또 있죠. 끝난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추가를 안 했는데 움직였다. 그것도 있어요. 터치, 스무브.
그럼 그런 거는 어디서 설명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코드상에서 터치 스피드이라고 딱 눌러놓으면 이런 거 설명 나오죠. 그렇죠? 여기 딱 누르면 레퍼런스 매뉴얼이 떠요. 안 뜨면 부끄럽지. 아, 이런 썰렁한 유머에도 웃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데니오님 기억하겠습니다. 좀 본받으세요. 그건 클래스 뷰하고 그런 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아, 있을지도 모르는데 전 몰라요. 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도 있어요. 자, 제가 이걸 굳이 불러드린 이유는 그럼 터치 비긴이라는 메소드를 아무데나 막 적으면 그냥 막 핸들링 하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꼼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뭔가 아기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도대체 어디에 터치가 오면 누가 맞고 이런 걸 생각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불러드렸는데 요 레퍼런스 매뉴얼이 뭐에 대한 설명인지 가만히 보시면 UI 리스판더 클래스에 있죠. 이런 클래스에 저 메소드들이 있고 그리고 이 iOS 플랫폼이 터치가 발생했을 때 저 클래스한테 그런 메소드를 터치가 발생했다는 메소드를 불러줘요. 그러면 UI 리스판더랑 우리는 그냥 메인 뷰 컨트롤러에다가 갖다 집어넣는데 무슨 관계가? 메인 뷰 컨트롤러의 코드를 잠깐 다시 보도록 하죠. 이놈의 헤더를 잠깐 보겠습니다. UI 뷰 컨트롤러를 산속받아서 메인 뷰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UI 뷰 컨트롤러를 딱 보게 되면 이것도 레퍼런스 한번 보자고요.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UI 뷰 컨트롤러가 UI 리스판더를 산속받죠. 그 위에는 MS 오브젝트가 있고 그래서 터치가 발생했을 때 이 뷰 컨트롤러에 터치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뷰 컨트롤러라는 용어가 상당히 생소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뷰 컨트롤러 프로그래밍 가이드가 별도로 있습니다. 애플에서 제공하는 문서 중에 아주 기초적인 문서 중에 하나예요. 그걸 보셔서 이해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내가 별도의 토픽으로 다룰까 하는데 약속을 너무 많이 하네요. 이 스탠포드 강의 중에도 UI 뷰 컨트롤러,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등등등 이 뷰 컨트롤러와 뷰의 개념 차이 이런 것들을 설명한 강의가 있어서 그걸 제가 어떻게 하면 잘 버무려서 아주 단순한 버전으로 별도의 세미나를 다시 한번 준비해볼까 합니다. 이거 왜 안 하냐? 시간이 지나도 그런 생각이 드시면 리마인드 시켜주십시오. 저한테 왜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나죠. 어쨌든 UI 뷰 컨트롤러가 UI 리스판더 사용을 받았고 메인 뷰 컨트롤러가 UI 컨트롤러 사용을 받았고 따라서 에코다. 자, 터치 스피드는 여기다 구현을 했는데 이 뷰 컨트롤에 터치가 발생했을 때 들어옵니다. 아, 지루한 얘기 다 했죠? 터치 와요. 어쨌든 옵니다. 그리고 파라메타 보면 이제 또 터치즈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의 터치가 있는 것처럼 파라메타가 들어오고 세트로 들어오죠. 이거 멀티터치 지원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리고 이벤트, 무슨 이벤트인지 또 알려주면 정보가 와요. 우리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네? 손가락 하나만 지원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러 개 지원하는 거는 오늘 하지 말자고요. 골치 아파요. 요 터치즈 중에 아무거나 하나 내놔봐. 그래요. 이런 희한한 메소드도 있어요. 이 NS 쓰시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에 터치 하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하나 리턴 될 거예요. 그럼 터치 오브젝트가 왔습니다. 터치 액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 셀프 있죠. 셀프. 이게 메인 뷰 컨트롤러예요. 거기에 뷰가 하나 있죠. 점 뷰 프로퍼티. 요놈이 뷰 컨트롤러에 보이는 제일 화면의 아래쪽에 깔리는 그 뷰를 지칭하는 거예요. 즉 스크린상에 보이는 영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은 일단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터치의 좌표는 어디냐, XY 좌표 어디냐, 딱 돌려줘요. 그러면 X 좌표 얼마, Y 좌표 얼마 이렇게 보여줍니다. 참고로 CG 포인트 타입 굉장히 중요한 타입인데요. 보시면 플롯 타입으로 X, 플롯 타입으로 Y 요 값들이 들어가요. 아주 단순한
그리고 화면상에서 제일 왼쪽 상단 구석이 x와 y가 제로인 지점이고 값이 증가할수록 x는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x 값이 증가하면 화면상에서 오른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y 값이 증가하면 화면상의 아래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뷰 세계. 자, 어쨌든 이제 좌표를 알았어요. 손가락 어디 찍었는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할 것 같아요? 아까 그 그림을 이 손가락이 터치한 위치로 착 이동하도록 애니메이션을 한번 착 구성을 해주겠죠. 그 코드가 여기 펼쳐집니다. 그게 여기까지예요.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클래스죠. 아까 클래스 메소드 얘기했었죠. begin animations라는 클래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UI 뷰에 commit animations라는 클래스 메소드가 있어요. 지금부터 나는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더 디테일하게 컨트롤할 때 내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공간인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여기서 단 두 줄만 넣고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애니메이션은 0.1초 동안 벌어집니다. 즉 100ms 동안 애니메이션을 완수하라. 시작과 끝까지 걸리는 시간은 0.1초다. 어떤 애니메이션이냐 하면 이미지 뷰 배우 기억나시죠? 아까 화면에 제가 원래 녹색 공을 갖다 놓고 지금은 개 한 마리도 갖고 놨잖아요. 네, 그놈 UI 이미지 뷰 클래스 오브젝트. 그놈의 센터 좌표. 요게 되게 이제 자주 쓰이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퍼티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는 UI 뷰 컨트롤러까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UI 뷰라는 놈을 설명을 안 드렸어요. 화면상에 보이는 요소 하나하나를 UI 뷰로 표현을 합니다. iOS에서는. 그리고 UI 이미지 뷰도 역시 UI 뷰의 서브클래스 중 하나예요. 그리고 얘는 화면상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센터예요. 즉, 이 이미지의 가운데 포인트가 화면상에 어디에 놓일 것인가 를 지정하는 그 프로퍼티예요. 즉, 우리 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각형을 갖다가 화면의 왼쪽 구석에 그릴 때 뭐 C 프로그램이라든가 윈도우라든가 이런 걸로 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 X 이퀄 0, Y 이퀄 0, width는 100, 하이트는 100 이런 식으로 예제 코드 많이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화면 왼쪽 구석지미에 탁 이렇게 쳐박혀요. 근데 여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센터 같은 경우는 XY, 얘도 역시 CG 포인트 타입의 XY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프로퍼티거든요. X와 Y에 제로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화면상에 이 이미지의 오른쪽 아래 4분의 1 영역만 왼쪽 화면의 왼쪽 위 구석에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센터의 개념을 아시겠죠. 이 이미지의 센터가 어디에 놓일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가락으로 지정한 이 포인트, 이 포인트로 바꾸시오 라고 해주게 되면 요 블락 사이에다가 이렇게 프로퍼티 변경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엔진이 현재 센터가 어디든 간에 여기서부터 손가락을 찍은 지점까지 센터의 값을 조금씩 바꾸면서 애니메이션을 진행합니다. 신기하게 그죠? 0.1초 동안. 네. 근데 반대로 이런 코드도 없고 이런 코드도 없다고 보게 되면 그냥 거기서 원래 위치에서 쑥 사라지고 손가락 찍은 위치로 툭 나타나요. 0.1초의 시간 딜레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을 진행됩니다. 0.1초 너무 빠르면 한 3초 정도 해볼까요? 좀 애니메이션 느낌 좀 나게. 우리 사진 이미지 개로 바꿨고 애니메이션 딜레이 0.3초 바꿨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얘는 뭐냐 그럼?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말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터치가 끝났을 때 좀 더 복잡한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자, 이제는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죠. 터치 오브젝트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아무거나 한 손가락만 지원하니까. 그 다음에 역시 좌표가 어딘지 터치 좌표 가지고 옵니다. 애니메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좀 길어졌죠. 여기서는 무슨 애니메이션이냐면 0.1초 동안 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델리게이트.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뭔 일이 벌어지면 셀프 나에 대해서 어떤 메소드를 불러달라는 거 델리게이트를 선택해요. 델리게이트라는 용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오늘 하기 싫어요. 오늘 입문입니다. 입문. 그리고 어느 메소드를 불러줄 거냐면 애니메이션 끝났을 때
요런 이름의 메소드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불러달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 요 메소드의 이제 형식이나 파라메터 타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는 요 메소드, 클래스 메소드, 레퍼런스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딱 보면 애니메이션 끝날 때 어떤 함수가 불리겠구나, 어떤 메소드가 불리겠구나, 거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애니메이션 내용은 뭐가 되냐면 요거 우리 손가락 딱 떼는 순간에 붕 하고 커지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뭐 레퍼런스를 참조하시고 그냥 보시면 대충 보시면 변하는 내용을 정의를 합니다. 1.5배 커져라. 그러니까 가로로 1.5배, 세로로 1.5배 커지시오. 라는 내용을 정해놓고 얘를 갖다가 UI 이미지 뷰 100, 즉 UI 이미지 뷰 오브젝트에다 대고 이런 변화를 트랜스폼, 변신을 하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위치도 정해주죠.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보상 차원에서, 왜냐면 손가락 떼면서 약간 삐끗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떨어진 지점으로 옮겨간 다음에 커져라. 이렇게 애니메이션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돌려봤을 때 사실은 커지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커진 다음에 작아졌다가 심지어 원래 사이즈로 돌아왔죠. 네. 그 얘기는 사실은 세 가지 애니메이션을 제가 데이지 체인으로 엮어놨어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커지는 거. 두 번째 애니메이션은 당연히 요 메소드에 가면이 있겠죠. 그로우 애니메이션이 끝났음. 그러면 이제 다음 애니메이션 할 수 있어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로우 애니메이션 스탑. 애니메이션 엔진이 이 메소드를 호출해줘요. 요 두 가지 설정 때문에. 아시겠죠? 델리게이트 설정과 셀렉터 설정. 자, 이게 호출이 되면 다시 이제 첫 번째 애니메이션 커지는 게 끝났으니까 다음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자, 듀레이션 0.3초. 여기 보면 0.3초 돼 있죠? 그 다음에 역시 나한테 애니메이션 끝나면 한 번 더 불러줘. 다음에 할 일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변신을 하는데 가로 0.8, 세로 0.8로 줄어들어. 똑같은 원리예요. 자세히 설명 필요 없죠? 하고 나면 요거 줄어드는 거 끝나고 나면 요놈 슈링크 애니메이션 DB 스톱이라는 메소드가 호출이 될 겁니다. 여기 있죠. 이제 마지막 애니메이션을 수행합니다. 네, 원래 크기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그리고 아주 신기하죠.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이래요. 이렇게 해서 예제 코드를 완성을 했고, 다른 부분은 원래 프로젝트가 생성한 대로 남겨뒀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뭐 애플리케이션 델리게이트는 뭐며 메인 코드와 메인 함수는 뭐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네,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날이 또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수정한 코드를 실행을 보면서 이 예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해보죠. 과연 컴파일 되고 실행될지. 또 시뮬레이터를 화면 앞으로 당겨주고. 자, 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투명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자, 눌러봅니다. 제가 손가락을 눌렀다가 뺐더니 즉시 이런 이 모든 과정이 돼요. 하지만 손가락을 누른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따라오기만 해요. 그리고 여기쯤 가서 손가락을 빼면 오면서 커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터치 애니메이션 예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터치 애니메이션 리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 광고도 잠깐 나왔을 거예요. 어떤 광고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면 오프라인에 직접 참석하시는. 궁금하시면 이 비디오 팟캐스트를 혹은 자우루시안에 있는 이 비디오를 반드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다 올릴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거기도 올라가고 팟캐스트도 올라가고. 예. 그리고 뭐 아무데나 내가 뿌리고 싶은데 막 뿌릴 거예요. 제 마음이니까. 예. 자, 우리 서치 애니메이션 코드를 이미 비디오에서 잠깐 리뷰를 했는데 그 동일한 내용이니까
이게 아마도 터치가 시작됐을 때 살짝 키우는 1.5배, 바로 세로 1.5배 키우는 애니메이션이에요. 여기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질문이. 닐은 널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오브젝티브 C에서 그 어떤 오브젝트를 담기 위한 변수를 쓰죠. 거기에는 널 대신에 nil이라는 별도의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다가 굳이 nul을 갖다 넣고 있으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nil을 쓰고 있는데 오브젝티브 C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저는 아는 이유가 없어요. 궁금하시면 메모리 절약이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효과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것도 역시 값이 제로고 널도 제로고 상수 제로를 넣어도 제로이기 때문에 같은데 이게 나중에 뭐 호환성 이슈나 플랫폼이나 아키텍처가 바뀌었을 때 굳이 C 랭귀지에서도 제로 넣지 말고 널 쓰라고 하는 널이라는 상수를 쓰라고 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이유가 배경에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 제 말이 맞다고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자, 다음 질문 있습니까? 넘어갑니다. 제가 질문 없는 표정을 알아요. 자, 헬로 월드와 터치 애니메이션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쉽게도 그 정도가 오늘 다룰 수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외에도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 혹은 아이팟 터치를 쓰게 되면 액셀러로미터라는 가속 센서가 이제 주는 정보를 참고해서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한번 쓱 흔들어주면 언두 기능이 일어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요거는 이제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최신의 3GS라든가 아니 3GS가 아니죠. 아이폰 4 같은 경우는 자이로 센서가 또 좀 더 정밀한 센서가 중력 센서라고 부르나요? 그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래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당연히 API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서버에서 단말기로 그 이벤트 정보를 날려주면 아직 실행 중이지 않던 이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상에 숫자 아이콘 같은 거 붙여가지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 빨간 아이콘 뜨는 거 배지 그렇습니다. 배지를 업데이트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메일 안 읽었는데 안 읽은 이메일이 3개입니다 하는 거 빨간 아이콘 그게 뺐지. 배지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 그 배지를 뭐 어떻게 바꿀 건지 이런 기능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보낼 때. 그 다음에 인앱 퍼처스 해서 앱 하나 팔아가지고 내 성에 차지 않는다. 조금 더 팔아서 조금 더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 살 때 돈 주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이템 살 때 또 돈 주고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그냥 장사 수속처럼 보이지만 그죠? 뭐 돈 버는 입장에서는 뭔들 안 하시겠어요? 돈 되는 데는. 개발자가 살아갈 길이죠. 자, 이거는 순전히 아이폰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유저분들은 즉시 청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자를 위한 세미나입니다. 그다음에 게임킷 해서 뭐 뭔가 게임 만드는 API겠지 뭐 이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단말기, 다른 아이폰하고 연동해서 이제 뭐 멀티플레이를 한다거나 그러기 위한 통신 수단을 제공을 해줘요. 우리 PSP도 보면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데 관련된 거. 뭐 더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이런 기능. 그다음에 3D 아까 언급됐지만 오픈GL ES가 지원이 되니까 오픈GL로 게임 내지는 3D 표현 이런 것들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슬라이드 쇼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미 좀 뭐 테크니컬한 스킬도 좀 되시고 그다음에 뭐 영어로 된 기술 자료를 습득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면서 이런 순전히 한국말로 된 자료에 관심 없으시면 여기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 무시하지 마시고 첫 번째 링크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에서 아이폰 프로그래밍이라는 강의를 한 학기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최초로. 스탠포드에서 최초로. 그때 내용이 비디오와 PDF 슬라이드쇼가 고스란히 공유되어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 이후로도 동일한 주제의 강의가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비공개인 걸로 알고 있어요. 팟캐스트는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팟캐스트에도 올라온 2010년 그런가요? 네. 2010년 가을까지 다 있습니다. 네. 2011년 현재에 공개된 자료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강의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서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물론 첫 번째 강의라 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애플 직원들이 등장해서 실제 그 기술적인 영역의 담당자가 설명하는 세션도 있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심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하는 반드시 아마 또 습득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강의들은 렉처 7, 렉처 8 같은 내비게이션 컨트롤러, 팩바 컨트롤러. 왜냐하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스타일이 몇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아이폰에서는. 물론 그 범위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애플의 그 사람들이 이제 잘 구성해 놓은 그런 화면 컨벤션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그거보다 좀 더 창조적인 UI를 구성하는데 토대가 되니까 내비게이션 컨트롤러와 탭바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그 다음에 스크롤 뷰와 테이블 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이런 내용들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 강의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저 인터페이스가 중요하신 분들한테. 그리고 이런 키워드들 뷰라든가 뷰 컨트롤러라든가 델리게이트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름 구글 검색하시든가 스택 오버플로우 사이트 질문 답변 이런 내용들을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셔서 참조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에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